안녕하십니까. 에비앙다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공존행동기기 산업기사 전기제어공학, 이번 시간에는 교재 419페이지 삼상교류회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삼상교류회로라는 거는 상이 3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상이 1개인 거는 단상, 2개인 거는 이상, 3개인 거는 삼상이 되겠죠. 그리고 흔히 가정에서 쓰는 거는 단상입니다. 그렇다면 단상, 이상, 삼상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정도는 알고 지나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단상일 경우에 전선은 이렇게 2개가 존재해요. 어떤 경우에도 전선은 2개, 2가닥 이상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기가 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흔히 가정에 보면 콘센트 생각하셔도 돼요. 콘센트 그 구멍이 2개잖아요. 그 말은 뒤쪽에 선이 2개 존재한다 이 말이고, 자, 그러면 요 선에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가 흘러갈 수 있겠죠. 그리고 교류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극성은 크게 관계가 없고, 앞으로 선을 제가 RS라고 이렇게 명시를 할게요. 그렇다면 이때 단상일 경우는 단상회로, 자, 이때는 저항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저항 R이 연결되면 전기가 한쪽에서 들어와요. 전기가 한쪽에서 들어오고, 이 전기가 들어와서 요 S쪽으로 나감으로써 요 저항을 통과하죠. 저항을 통과하면서 저항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이때 저항은 뭐예요?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들, 뭐 냉장고, 냉동기, 컴퓨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전기가 한쪽에서 들어와서 한쪽에서 나가게 되고, 그렇다면 선생님 요 반대쪽 선은 뭡니까? 얘는 중성선이 돼요. 중성선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한쪽에서만 들어오기 때문에 단상회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단상회로는 주로 가정용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상회로는 뭐겠어요? 단상이 전기가 1개가 들어오는 거라면 이상이라는 건 뭐 간단하죠. 선이 이렇게 2개가 있다, RS가 있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저항이 이렇게 연결됐다 라고 하면, 자, 이상일 때는 빠져나가는 선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가 들어와서 빠져나가는 선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요 밑에 거를 뭐 U, V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전기가 양쪽으로 하나, 둘 들어오게 되면은 얘를 뭐라고 한다? 이상회로라고 한다라는 거죠. 간단해요. 그렇다면 삼성회로는 뭐겠어요? 당연히 상이 3개, 전기가 3군데에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전선이 1개, 2개, 3개가 될 것이고, 얘를 RST라고 명칭을 정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다가 저항을 딱 연결해요. 저항을. 그러면 앞에서와 마찬가지, 요 이상과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전기와 나오는 전기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들어가는 거 1개, 2개, 3개, 1개, 2개, 3개 나오는 거, 요거를 이제 UVW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교류 전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기시험 넘어가면은 지겹도록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들어가고 나오는 전기가 3개다. 즉, 들어가는 전기가 3개일 때를 삼상회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삼상회로라고 하고,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삼상회로는 3개의 코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삼상 코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요 코일을 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이 맺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렇다면 교재로 돌아가가지고 그 삼상교류회로 해서 밑에 내용 나오는데, 내용은 잠시 무시하시고요. 그 밑에 그림 한번 볼게요. 그림 보시면 N극, S극 해서 자석이 딱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N극, S극. 그리고 코일이 여기에 하나, 둘, 3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코일이 3개이기 때문에 제가 뭐랬어요? 코일이 3개이기 때문에 삼상회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코일이 1개 A, 그럼 코일이 2개 B, 그리고 코일이 3개 C. 그래서 삼상회로고 얘들이 이렇게 돌아간다, 돌아가는 형태다 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각 코일의 각도차는 어떻게 되냐, 위상차는 어떻게 되냐 한번 알아봅시다. 그럼 중심점을 딱 찍었을 때 거기 교재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 둘, 3가닥이 나와요. 코일이 3개니까 상이 3개 맺힌 거죠. 이때 뭐 여기를 A, B, C라고 합시다. A, B, C니까. 그럼 각각의 코일의 각도차는 120도가 나요. 120도. 그렇다면 요 각도 120도를 호도법으로 써보자. 호도법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2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요 삼상 교류 회로라는 녀석은 각각의 차이가, 각각의 위상차가 3분의 2파이 라디안씩 나는 그 코일이 3개가 존재할 때를 삼상 교류 회로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요 삼상 교류 회로 같은 경우는 그 벡터의 합은 0입니다. 삼상 교류 회로의 벡터 합은 0이 돼요. 자, 그 이유는요. 여기서 삼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RST, R에 100V, S에 100V, 그 다음 T에 100V 들어왔다 라고 쳤을 때 이 벡터라는 건 뭐였어요? 방향과 크기를 나타낸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고쳐 쓸 수 있는 거지. 자, 이거 지우고 얘들을 여기 RST 있죠? RST라고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점을 기준으로 각각 120도 차이만큼의 방향으로 같은 힘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R에 100V, 그 다음에 S에 100V, T에 100V가 어떻게 서로 당기잖아요. 같은 각도로 당기기 때문에 중심점의 값은 얼마예요? 결국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삼상 교류 회로의 벡터 합은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인 거죠. 방향이 요 각도를 나타내는 거고 방향과 크기가 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교재로 돌아가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19페이지 삼상교류회로 동그라미 1번에 삼상교류회로 전압의 발생에서 코일 A에 대하여 기하학적으로 3분의 2파이 라디안만큼씩, 자, 3분의 2파이 라디안만큼씩의 간격을 두어 코일 B와 C를 배치시키고, 자, 각각 배치를 시킨 거죠. 이들을 동시에 자기장 내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 보면 서로 3분의 2파이 라디안만큼씩의 위상차를 가진다. 크기가 같은 3개의 사인파 교류의 전압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3개의 사인파 교류 전압을 삼상 교류 전압이라고 한다.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얘를 위상으로 나타내 보자면 교재에도 있지만 자, 위상으로 나타내 보자. 이렇게 했을 때 요게 RST죠. 그러면 R상 R, 자, 얘를 뭐 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뒤지는 거, 요거를 S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뒤지는 거, 조금 더 뒤지는 거, 얘를 T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여기 세타값, 이게 뭐예요? 세타 1이라고 한다면 얘가 위상차잖아요. 얘는 3분의 2파이 라디안만큼의 위상차를 가진다. 이 말이죠. 각각의 뭐 세타가 다 존재할 것이고, 그래서 뭐, 세타 1, 세타 2, 세타 3 모두 다 3분의 2파이 라디안만큼의 위상차를 가진다. 요런 거를 삼상교류회로다 라고 명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42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삼상교류의 결선법에서 나오죠. 자, 요 삼상교류의 결선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Y결선과 델타결선에서 나오죠. 자, Y결선이라는 거는 3개의 코일, 즉 3개의 상을 이렇게 Y자 형태로 연결해뒀다 라고 해서 Y결선. 그리고 델타결선은 이렇게 델타 모양. 델타가 뭐예요? 삼각형 모양입니다. 그래서 3개의 코일을 삼각형 형태로 연결해뒀다 라고 해서 델타결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상과 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야 돼요. 우선 앞에서 했던 내용, 삼상회로라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3개의 코일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상이라는 거는 영어로 적게 되면은 페이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선이라는 거는 라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요 앞에 P자와 L자를 따서 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이라는 게 뭐고 선이라는 게 뭐냐? 상이라는 거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여기. 삼상, 3개의 코일. 즉 3개의 상이라는 거는 3개의 코일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요게 중심점이다 라고 하면은 중심점을 기준으로 자, R,
ST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R이라는 코일 1개, S라는 코일 1개, T라는 코일 1개 해서 총 3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회로라고 부르는 거고 요 자체를 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코일의 각각의 전원, 즉 전기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선이 필요하겠죠. 선, 요렇게 선이 필요한 거야. 각각의 선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요 빨간색이 선이 되는 거겠죠. 선. 그렇다면 이제부터 요 코일을 기준해서 코일을 이제 상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요 상에 맺히는 전압을 상전압이라고 하겠죠. 상전압이라고 하고 상이라는 건 P라고 했으니까 VP라고 씁니다. 그리고 각 코일에 흐르는 전류도 있을 거예요. 요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상전류라고 하고요. IP라고 쓰겠죠. 자, 이렇게 명칭을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이제 선과 선 사이를 그 흐르는 전압 차, 그거를 선간전압이라고 합니다. 선간전압. 요거를 VL이라고 하겠죠. 라인에서 L을 따가지고. 그리고 요 각각 선에 흐르는 전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선전류라고 하고 IL이라고 적습니다. 자, 구분하셔야 돼요. 상이라는 게 코일이니까 이 코일에 맺히는 전압을 상전압, 그리고 코일을 흘러가는 전류를 상전류, 그리고 선간에 그 흐르는 전압, 선간에 맺히는 전압을 선간전압 VL이라고 하고, 그 선을 흘러가는 직접 선에 흐르는 전류를 선전류 IL이라고 한다는 거. 자, 그렇다면 이 중심점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 중심점을 중심선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요거를 N이라고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이 코일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R에서 N까지가 한 개인 거고, S에서 N까지가 한 개인 거고, T에서 N까지가 한 개인 거예요. 즉 상이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워버리고 RST 선이 있다면 이쪽에다가 중심선을 한 개 더 그려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R에서 N까지, 자, R에서 N까지, 그리고 S에서 N까지, 그리고 T에서 N까지. 이게 결국은 뭐예요? 다 상전압이 되는 거죠. 상전압. 요게 한국에서 쓰고 있는 상전압이 220V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선간전압을 한번 찾아보자. 선간전압이라는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죠. R에서 T까지. 자, R에서 T까지. 어이구. 자, 이걸 좀 연장할게요. 이렇게. 자, R에서 T까지. 그리고 요것도 선간전압이겠죠. T에서 S까지. 자, T에서 S까지. 그리고 요 긴 거, 요것도 R과 S도 선간전압이 됩니다. 그럼 R과 S, 얘들이 다 선간전압이 되는 것이고, 요 선간전압은 380V가 나와요.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루트 3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루트 3배.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적어보면, 아, 선간전압은 상전압에다가 곱하기 루트 3한 각각 같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럼 요걸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이거 지워버리고. 자, 요대로 쓸게요. 선간전압은 어떨 때? Y결선일 때 선간전압은 상전압 곱하기 루트 3. 상전압 곱하기 루트 3과 같다. 그럼 뭐 상전압은 요 루트 3 내려가면 되니까 루트 3분의 선간전압 한 것과 같은 거겠죠. 그래, 전압이라는 거는 루트 3배 차이 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전류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전류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전류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전류 나온다 하면은 각각 한 개씩 나오기 때문에 그 각각의 값은 어때? 우리 앞에서도 한번 했지만 각각 같은 각도로 나가게 되면은
그 같은 힘으로 잡아당기게 되면은 0이다 라고 했죠. 결론은 각각의 잡히는 전류의 값은 같다. 그래서 선전류와 상전류는 Y결선일 때는 같아요, 값이.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요게 Y결선의 특징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델타 결선은 어떻게 되냐? 델타 결선은 Y와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델타 결선, 여기서 이 상에 걸리는 전압이 상전압 VP가 될 거고, 그리고 상을 흘러가는 전류가 상전류 IP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각각의 코일에 선이 이렇게 연결되겠죠. 똑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얘가 RST다라고 하면은 요 선간에는 선간 전압이 발생할 거고, 선이니까 VL, 그리고 각 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거를 선전류 IL이라고 표시를 해주겠죠. 자, 그렇다면 요 델타 결선의 특징은 어떻게 되느냐? 요 녀석하고 반대예요. 요 녀석하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선간 전압과 상전압은 같습니다. 선간 전압과 상전압은 같아요. 그냥 같은 거야. 근데 선전류와 상전류는 어떻게 되냐면, 선전류는 상전류에 곱하기 루트 3배 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Y결선과 델타 결선은 반대 개념이라는 거. 자, 전류가 왜 증가했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S선만 기준으로 했을 때 요 S선은 결과적으로 요 RS선과 TS선의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전류가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나오니까 당연히 루트 3배 클 수밖에 없죠. 선전류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정리하셔가지고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Y결선이라는 거는 선간전압은 상전압 곱하기 루트 3이고, 그리고 델타 결선은 선전류는 상전류 곱하기 루트 3이에요. 자, 기준이 되는 거는 요 선입니다. 선. 기준이 되는 건 선이에요. 그래서 선간 전압은 상전압에 루트 3배 한 거고, 선전류는 상전류에 루트 3배 한 겁니다. 선이 기준이야. 왜? 선을 통해서 전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두 개 비교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Y결선은 전류가 똑같고요. 델타 결선은 전압이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넘어가가지고 쭉 밑에 보시면 커다란 4번에 보시면 평형 삼상회로 해서 나오는데, 자, 요거는 YY회로, 그리고 넘어가 보시면은 델타 회로 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자, YY회로 첫 번째 줄만 줄을 좀 꺼주세요. 전원의 접속 및 부하의 접속이 모두 Y결선인 회로가 YY회로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전원은 볼트, 전압이 돼요. 전압. 그리고 부하는 임피던스가 되겠죠. 임피던스. 즉 YY라는 거는 이 전원도 Y자 형태로 연결하는 거고, 부하도 Y자 형태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셔서 그 동그라미 이번에 델타는 또 뭐예요? 전원도 델타, 부하도 델타로 연결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얘들은 문제 크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Y결선과 델타 결선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 같은 경우는 교재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꼭 필요한 내용이라서 이렇게 서술을 해둔 거고, 뭐 노트를 하셔도 되고요, 강의만 간단하게 듣고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임피던스 Z와 선간전압 VL, 상전압 VP와의 관계라고 했죠. 자, Y결선일 때 선전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교류회로에서 전류 구하는 공식이죠. I는 임피던스 분의 V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Y결선일 때 이 V는 상전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피던스 분의 상전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임피던스 분의 선전압인데 루트 3을 나눠줬어요. 이 루트 3은 왜 나눠졌냐?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Y 결선일 때는 선전압 VL은 상전압에다가 곱하기 루트 3한 각과 같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VP를 구해본다면 VP는 루트 3 내려가니까 루트 3분의 VL이 되는 거지. 그렇다면 이 VP 대신에 루트 3분의 VL이 들어온 것 뿐이죠. 그래서 요 공식들이 같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델타 결선 같은 경우 선전류 구하는 공식입니다. 선전류 I 델타는 임피던스 분의 루트 3 VP, 임피던스 분의 루트 3 VL이에요. 얘들은 위에다가 모두 루트 3을 해준 거죠. 그렇다면 왜 루트 3 해줬냐? 우리가 델타 결선일 때는 자, 선전류는 상전류 곱하기 루트 3 한 값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 IP라는 녀석이 다시 쓰게 되면 임피던스 분의 VP와 같고요. 그리고 임피던스 분의 VL과 같아요. 왜? 델타 결선은 VP와 VL, 즉 상전압과 선전압의 값이 같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IP 여기에다가 루트 3을 곱해준 것 뿐이죠. 이렇게. 그래서 요 두 가지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요 선전압 요 두 공식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공식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선전압이 기준이 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전기는 선에서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에서 들어오고 선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요 선전압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얘들 두 개를 자 우선은 선전류 구할 때 IL은 임피던스 분의 VL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런 거예요. Y분의 델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Y분의 델타. 이게 무슨 말이냐? 임피던스 분의 VL인데 Y 결선일 때는 루트 3이 그냥 밑에 내려가는 거예요. 루트 3이. 그리고 델타 결선일 때는 루트 3이 위에 올라가는 것 뿐입니다. 공식 요렇게 그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암기하실 때. 그래서 Y분의 델타인 거예요. Y 결선일 때는 루트 3이 밑에 가고 델타 결선일 때는 루트 3이 그냥 위에 가는 것 뿐이에요. 요 두 가지 공식을 비교했을 때. 자, 결과적으로 Y 결선과 델타 결선의 선전류의 차이점을 보자면 이런 거예요. 델타 결선일 때, Y 결선일 때, 이때는 델타 결선이 선전류가 큽니다. 얼마만큼? 3배만큼 커요.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은 Y 결선, 델타 결선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요 Y 결선에 여기에 저항이 3옴, 여기 저항이 3옴, 여기 저항이 3옴이 걸렸다라고 하면은 요게 RST상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저항값이 얼마가 됩니까? R과 T 사이에 흐른 저항값이 어떻게 됩니까? 전기 어떻게 통해요? 이렇게 직렬로 통하죠. 그럼 저항값 더해주면 되죠. 그럼 얘가 6옴이 되는 거예요. 6옴. 근데 델타 결선에서 3옴, 3옴, 3옴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요거를 뭐 RST라고 했을 때, 자, 여기와 여기 R과 T 상의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자, 요거 지금 그냥 봐서는 잘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그림을 조금 바꾸는 거예요. 요 그림을 요렇게 바꿀 수가 있죠. 요렇게. 그러면은 여기에 저항 한 개, 여기 한 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얘가 지금 직렬인 거야. RST가 이렇게 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3옴이니까 얘는 직렬이니까 결국은 6옴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6옴과 3옴이 지금 병렬 상태로 연결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구한다?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분의 1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해보시면은 요 녀석이 2옴이 나와요. 2옴. 그럼 여기에 저항은 2옴이 나오네. 자, 같은 R상 T상이고 R상 T상인데 Y 결선일 때는 6옴 나오고요. 델타 결선일 때는 2옴 나와요. 그러면 요 두 개의 차이는 얼마예요? 3배 차이 나는 거야. 즉 Y 결선의 저항이 3배 큰 거예요.
저항이 3배 크대. 그 말은 여기서 봤을 때 Y결선에 흐르는 전류가 얘는 저항이 3배 크니까 3배 작다라고 보는 거지. 그리고 반대로 델타 결선은 여기 저항이 3배 작으니까 선전류는 그만큼 3배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뭐 정리해보면은 R 델타와 R Y가 있을 때는 기호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얘는 선전류는 델타 I가 3배 큰 것이고 크다. 그리고 저항은 델타 저항이 3배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상교류회로 Y결선, 델타결선까지 해봤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앙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나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